자, 같이 한번 볼게요.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모의논술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요. 사이값 정리, 연속성을 이용한 사이값 정리. 어느 범위 내에서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라는 케이스. 정말 이런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틀어짐 없이 똘망똘망하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멘트 하나도 그렇고요. 순서, 생각하는 이 순서도 그렇고요. 물론 이게 지금 멘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리논술입니다. 뭐야? 그 안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멘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뭐에 의하여 따라서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부드럽게 이어가면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갑니다. gx는 자치 구간 펜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다음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g의 범위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g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어는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정식 gx는 x는 y는 x죠. y는 x라고 했죠. 이것이 펜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요 시발점 요것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문제를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제시문에도 그렇고요. 사이값 정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걸 활용하는데, 지금 뭐냐면 요 범위, 그 다음 요 범위, 이게 약간 좀 힌트죠. x가 a 스토 b인데 얘 y값, 치역의 범위도 a 스토 b예요. 그죠? 그럼 y는 x, y는 x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 다시 말해서 gx가 a 스토 요 범위라고 제시문에 주어졌는데, 그래? 그럼 GA가 A 또는 GB가 B다 라고 한다면 여기 등호 있으니까, 그럼 뭡니까? GX는 X에서 어쨌든 실근 간다는 소리죠. 등호 있으니까. 그렇죠? 혹은 자 만약에 그럼 얘를 떼었어. 그냥 등호 떼었어. 등호 떼었어. GA가 A가 아니고 GB가 B가 아니야. 그렇다는 소리는 봐라. 여기서 이 등을 뗐잖아. 그러면 어쨌든 얘 GX는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A보다 크고요. 다음에 B 대입했을 때 얘는 또 B보다는 또 작다라는 소리겠네. 여기 대입하면, 그죠? x는 a 대입하면, b 대입하면. 그럼 봐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요 함수 y는 요거 gx는 x다라고 했을 때 얘를 넘겨. 이제 사이값 정리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gx 빼기 얘 두요. 얘 넘긴 거. 넘긴 거. 얘를 갖다 내가 세로 함수 hx라고 놓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야? gx가 뭐였죠? 연속이었죠. y는 x. 얘도 뭡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죠. 그 연속 함수 더하기 연속, 연속 빼기 연속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뭐 갖고? gx 갖고 하는 게 아니고 hx 갖고 내가 사이값 정리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hx에 대해서도 폐구가 a, b에서는 연속이다. 닫히구가 a, b에서 연속이라는 멘트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겠죠. 그죠? 논술이니까. 수능이 왜 그냥 쭉 연습하면 되는데 얘는 논술이니까 언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a, b에서 연속이다. 그럼 뭡니까? h에 대입했으면 요거 양수고요. 요거에 의해서 음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뭡니까? a, b 사이에서 양수 음수로 갔는데 hx가 무슨 함수야? 연속이니까 반드시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a고 얘가 b다. 얘가 hx가 라고 친다는, 영어 한번 빵 치고 넘어간다는 소리죠? 하나 이상의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멘트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두 번째 갑니다. 함수 gx가 이번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며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자 마지막에 내가 보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값 g 플라임 x가 1보다 작다. 이것을 성립할 때 열린 구간 여기에서 gx는 실근이 존재하면, 만약에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만 존재함을 구해라. 얘는 뭐 저보다는 실근인데 얘는 뭐야? 오직 하나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오직 하나다라고 했을 때 수능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던 건 뭐냐면, 자, 얘 지울게요. 어떤 폐구간 A, B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잖아. 그죠? 근데 뭐야? 이렇게 간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몇 개 더 생기잖아. 근데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한 번 가서 딱 생기는 거하고 이렇게 가서 몇 번 생기는 거하고 두 개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다? 증가 감소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증가 감소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 증가면 증가, 한 번 감소면 감소. 이러면 빵 한 번밖에 안 치는데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는 바뀐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많이 쓰던 건 이겁니다. 뭐야?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해줘서 단학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광운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만 보이면 된단 말이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보이면 돼. 근데 얘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시문에도 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대더라. 얘는 뭐냐면 gx는 x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가 새롭게 주어진 거라고. 그냥 gx만 따지는 게 아니고 gx하고 x를 연립형을 따진 거야. 그래서 방정식 위에 gx는 x 얘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만 가지면 보이는데 그래? 그럼 두 개 이상의 실근을 가질 때 한번 가정해 가볼까? 이랬을 때 뭐 보이면 되는 거야? 모순 나오는 보이면 되는 거죠. 혹여나 두 개 이상을 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해서 갔는데 모순이 안 생겼어. 그러면 두 개 이상 가질 수 있네? 이거잖아. 근데 모순 생겼다는 소리는 야 죽었다 깨도 두 개 이상 가질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근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거니까 이 놈이 두 개 이상의 근이다 그러면 알파, 베타로 칠게요. 그럼 내가 정하는 거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게 나왔었잖아. G 프라임에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럼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평행값의 정리에 의하여.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G 베타 빼기 G 알파가 평행값의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 C의 범위도 그죠? 알파, 베타. 얘를 만족하게 하는 C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하다. 이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잖아. 그런데 잠깐만 얘가 지금 Y는 X 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바로 뭐랬어? 얘가 베타고 얘가 뭐야? 알파죠? 그러니까 얼마니까 이게? 1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잖아. 1이네? 그럼 뭡니까? G 프라임 C가 1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G 프라임 X 여기에 1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1이 됐으니까 뭐야? 모순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다음 거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광운대 2020 모의논술. 우선 요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시문에 보면 5번에 두 평면 벡터 A100, B100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봐라. 원래 우리가 공부했을 때 벡터 내적을 풀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각 A 벡터, B 벡터의 성분, 좌표가 나왔을 때 풀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 벡터 사이에 각이 나왔을 때 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각이 나왔을 때는 A100 내적 B100이다 그러면 다 이거 갖고 갔거든요. 솔직히 얘만 하면 됩니다. 얘만. 그죠? 왜냐면 세타가 둔각이다, 150도다, 뭐 200 몇 도다라고 해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알아서 앞에 마이너스 나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제시문에서 0과 90도 사이일 때는 이거 쓰고 만약에 둔각이다라고 하면 이거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둔각이면 이거 써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늘상 말하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제시문에 이렇게 두 가지 나왔으면 진짜 이 두 가지 다 쓰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다 점수 배치표에 있어요. 아시겠어? 이걸 썼을 때 몇 점, 이걸 썼을 때 몇 점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문제 보면 점 A의 좌표, 점 B의 좌표가 완벽히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대놓고 얘기하죠. 내점을 이용하여 OA와 O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사각형 OAB 넓이 구하십시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삼각형 OAB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OAB다 그러면 2분의 AB 사인 세타. 그죠?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OA다 라고 하는 것은 요 벡터의 크기니까 얘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루트에서 주면 2. 요 길이 2. 얘 길이도 2 나오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세타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타를 뭘 이용해서? 내적 이용해서 하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A 벡터, 그러니까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어떤 A 벡터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B 벡터 성분을 B1, B2라고 했을 때, 그죠? 얘를 내적하는 거. A100 내적 B100은 어떻게 하더라? X는 X 성분끼리, 그죠? A1, B1 더하기 Y는 YB, A2, B2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그죠? 두 개 더하는 거. 이게 성분 좌표 나왔을 때, 두 벡터 사이의 각이 크게 나왔을 때, 그죠? 답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OA100 내적 OB다라고 하면 얘 X는 X 성분끼리, 그러니까 우선 내적했을 때 X 성분의 X 성분끼리 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얘도 얘 두 개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두 개 더한 거.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이 얘 뭐라고요? 봐라. 앞에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잖아.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뭐 쓰라고요? 이거 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크기, 5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만 세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딱딱 위에 이 나왔었으니까 싹싹 지워서 상수 계산하면 코사인 파이만 세타가 2분의 3, 2분의 3. 요 위로 좀 올라갈게요.
그럼 파이나 세타가 뭐가 돼야 돼?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세타는 6분의 5파이. 150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 오각이 150도예요. 그럼 게임 끝났네. 삼각형 넓이는요. 뭐야? 2분의 1 5의 끝. 두 변의 길이 그 사이 끼니까 사인 세타잖아. 그죠? 150도. 자, 답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 이제 갑니다. 자, 사각형 OAB 외접원 위에 OAB를 포함하는 외접원 위에 어떠한 점 P가 있어요. 그럼 봐라. 이 P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사각형 OAPB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이런 건 정말 많이 나오죠. 봐라. 항상 이런 최대값, 최소값은요. 고정되어 있는 상수와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잘 구별하란 말이야. 뭐야? 사각형 OAB는요. 픽스 고정되어 있죠. 두 개의 이론 가격 크기 고정되어 있고 얘 좌표 잡혀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APB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가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밑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요 길이가. 만약 점피가 여기 있다면 이게 높이가 될 테고 점피가 여기 있다면 이게 높이가 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 때야? 원의 중심을 지날 때겠죠.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그죠? 다시 말해서 OP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멘트를 날려주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될 때? OP가 원의 지름이 될 때요. 원의 지름이 될 때. 그죠? 얘가 만약에 내가 라지 아니라 친다. 자, 그럼 봐라.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그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O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 그죠? 요 넓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랬을 때 요 AB 이 점과 정사의 거리 구하는데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 A 좌표, B 좌표에 루트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산수 연산하다 보면 이중근호가 생겨요. 이중근호가. 그래서 이중근호는 그죠? 제시문을 보더라도 이중근호에 대한 그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뭔가가 조금 오바돼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구하는 건 아닙니다. 못 구하는 건 아니고요. 자, 선생님 잠깐 여기 좀 해볼게요. 점 A의 좌표가 루트 3,1 나왔고요.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B 선분의 길이야. 그럼 AB 선분의 길이는 뭡니까?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가 길이니까. 그럼 내가 얘는 어떻게 하죠? 분리를 통해서 OB100 빼기 OA100 이렇게 하죠. 그러면 OB100 자 절대값에 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빼기 A의 좌표 루트 3,1.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절대 어려운 거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더하기 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 절대값에 얘 하니까는 마이너스 x 좌표끼리,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어차피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상수를 굳이 해서 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루트 3,1로 그냥 묶어내. 그럼 뭐 되죠? 절대값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1 사이 얘 길이는 얼마야?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루트 2죠? 그래서 뭐 되는 거야? 루트 2 이런 식으로 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중근호를 안다라고 하면 더 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점과 점사의 거리라든지 코사인 제곱을 쓰더라도 이중근호가 들어가서 좀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는 지금 모의노술이지만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가 아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나오더라? 8 루트 8 더하기 4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중근호. 근호 안에 근호가 있는 케이스. 이러면 안 돼. 그죠? 이러면 지금 이게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중근호는 뭐냐면 속근호 앞에 얘 값을 무조건 2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다 2로 끄집어내준다. 그럼 루트 2 그럼 얘가 4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더해서 4 되고 곱해서 3 되는 수 더해서 4 되고 곱해서 3 되는 수 3과 1이죠? 루트 3 루트 2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교과관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자, 그럼 이제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반지를 알라 그러면 뭐야? 사인 법칙이죠. 제시문에도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예, 사인 150분의 AB가 얼마다? 2R이다. 그럼 얘 산수 계산 내가 2분의 1이니까 쭉쭉 하면은 그냥 AB가 R.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체 사각형 넓이 그냥 두 개 곱해서 나누기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 계산하면 그냥 R 제곱이겠죠. 그럼 R이 AB였으니까 얘 제곱하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네 번째. 함수 hx가 x, lnx, x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양수 알파 베타를 구하고 다지구간 알파 베타에서 여기서 지금 양수 알파 베타라는 건 뭡니까? 진수 조건도 들어간 거죠. 왜냐면 x가 lnx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 부등식 px-hx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다음을 성립하도록 하는 p의 최대값, q의 최소값. p가 가질 수 있는 것의 최대, q가 가질 수 있는 것의 최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가 hx는 x가 알파에서 극소고요. 곡선 y는 hx 위에 베타, h 베타에서의 곡선 위의 점이죠. 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당연히 이거 갖고 옆에 문제지 옆에다가 이 정도는 당연히 써주는 센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h 프라임 알파가 0되고 극소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무조건 0 된다고 해서 극소는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즉 순간 변화율이 1이다. h 프라임 베타가 1이다. 갑니다. 당연히 도함수 나왔으니까 얘 한번 미분 때리겠죠. 그죠? x에서 미분 때리면 그냥 산수 계산한 거예요. 그럼 lx 0 대기 하는 x 값은 얼마? 1. 근데 이런 데서 봐봐. 이게 만약에 수능 수학이면 이거 밑에 걸 가는 빙신인 거라 그랬어. 근데 얘는 뭐라고? 논수이라고요. 뭘 말하는 거야? 도함수가 0 대기 하는 값이 하나 나왔어. 근데 뭐 그때 무슨 뭐 하나 했으면 뭐 그게 바로 뭐야? 그냥 여기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그냥 극소 이렇게 되겠죠. 얘 값이 극소겠죠. 근데 논수는 밝혀줘야 된다고. 그죠? 멘트라도 알려줘. 1을 기점으로 도함수 h'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므로 x가 1일 때 극소 알파이다. 이렇게 바꿔줘. 말해주는 거야. 또 하나는요. 이도저도 말 싫다. 나도 하면 뭐야? 제일 편하게 한 번 더 가. 이게 도함수. 그래서 뭡니까? x분의 1. 얘는 뭐야? x가 양수였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그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서 극소다. 혹은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도 1분의 1. 이런 양수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베타 값도 구해야겠죠? 도함수 여기 ln 베타가 1. 아까 이거 1. 그래서 베타는 있다. 그러면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어떤 범위가 되는 겁니까? 범위가 이제 세팅이 됐네요. 1서부터 2까지라고. 해구가 1부터 2까지입니다. 무리수 2까지. 그치?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봐라. 이걸 갖다가 얘도 그래프 함수, 얘도 그래프, 얘도 그래프 함수.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P의 최대값, Q의 뭐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PQ?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떠한 상수 형태로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넘겨. 그죠? 양쪽에다 이 더해. 이게 왜 맞춰줬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왜 맞춰줬겠어? 이런 데서 여러분들 좀 감각을 발휘해. 그죠? 양쪽에 이 더해주고 x로 나눠줘. 왜? x를 뭐였어? 아까 여기서 양수라고 했잖아. 어차피 지수 여기 아까 선생님 했죠? 여기 로그에 진수자가 들어갔으니까 양수잖아. 0이 아니라고요. 나눠도 된다고요. 그죠? 나눠줘.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된 이 가운데를 선생님이 새로운 함수 gx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뭐 하는 겁니까? 경계점을 찾는다는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올라갔을 때 최대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럼 얘 도함수 때려요. 도함수 때려서 추측하니까는 x제곱분의 x-2가 0.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를 한 번 더 미분대로 좀 비쳤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거 x 빼기 2니까 2보다 작은 수 대입하면 음수죠? 2보다 큰 수 대입하면 양수죠? 감수했다가 증가하니까 x가 상수 2에서 극소값을 낳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경계값, 극값 대입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죠? G2 대입하니까 ln이 얘는 뭐 극소니까 얘가 당연히 실수값이겠죠. 그럼 G1과 무리수 2를 대입했을 때 무리수 2가 2.718 브라브라 가니까 얘는 0. 얼마나 될 겁니다. 얘가 큰 값이죠. 그러면 P와 Q는 얘보다는 조금 더 작으면 되겠죠. 얘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 되겠죠. 이걸 포함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옵니다.